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1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하고 13주차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14주차에는 중간 시험 이후에 내준 과제 문제 풀이 시간을 14주에 가질 거고요. 그 다음 15주 때 여러분들 지난번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말 시험을 치르고 이 수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주차는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12주차에는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 13주차에는 또 다른 범주형 자료와 관련되는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7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7장에 있는 내용을 그 양이 반드시 다 하지 않고요. 1학년 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분산 분석,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분산 분석, 그럼 꼭 무슨 분산을 분석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기 가로 열고 슬라이드 이쪽에 보면 아노바라고 되어 있죠. 아노바.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의 Analysis의 첫 두 글자 AN, of의 O, Variance의 VA를 축약해서 아노바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이 또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가면은 또 다른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배울 텐데 거기에 이제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거든요. 거기에 프로시저 이름도 분산 분석은 아노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영어로도 기억을 해두길 바라는 측면에서 적어 드린 겁니다. 그럼 분산 분석이라는 건 어떨 때 적용하는 분석 기법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T 검정의 연장이다. T 검정의 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 고객들에 대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있을 거고요. 남자 그룹에 대한 삼성전자 제품의 만족도 평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성별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차이가 있니 없니 이런 걸 한 게 여러분들 T검정이죠. 즉 두 그룹에 대한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한 게 T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그룹이지만 연령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20대 그룹, 30대 그룹, 40대 그룹, 50대 이상 그룹. 그러면 연령대가 몇 개 그룹이 있어요? 4개 그룹이 있죠. 즉 2개 그룹에 있어서의 평균치 차이 검정은 T검정을 통해서 하지만 두 그룹 이상, 즉 3그룹이 될 수도 있고 4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별 비교하려면 지역이 뭐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이렇게 여러 개의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 이상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그런 분석 기법이 분산 분석이다. 그러니까 그룹별 평균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2개 그룹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T검정의 결과나 그걸 두 그룹으로 놓고 분산 분석을 실시한 분석 결과나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T그룹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다. 여러 개 그룹에 대한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회귀 분석과 형제다. 여러분들 회귀 분석에는 반응 변수 Y가 있었죠. 결과가 되는 변수였고요. 반응 변수.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변수를 X라고 해서 설명 변수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오랫동안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 X 설명 변수가 수치형 변수, 계산이 가능한, Y가 반응 변수, 역시 수치형 변수예요. 그럴 때 원인이 설명 변수, 결과가 반응 변수였잖아요. 그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해서 분석한 게 회귀 분석이었는데 분산 분석도 똑같이 반응 변수 Y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설명 변수 X가 있습니다. 그런데 X 변수가 수치가 아니라 그룹 변수예요. 그룹 변수.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연령대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설명 변수가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귀 분석과 똑같은 구조이고 그런 모형을 하지만 대신 설명 변수 x가 수치형이 아니라 뭐다? 범주형, 그룹화된 변수일 때 우리는 분산 분석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회귀 분석과 형제 간의 관계에 있다. R.A. 피셔라고 하는 유명한 통계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것이다. 한번 예를 볼게요. 새로 개발된 항생제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 중인 항생제가 있어요. 두 개 항생제 중에 어느 게 더 효능이 좋으냐. 두 개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 검정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예제는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 애들에 보면은 칼 같은 거 만들 때 막 두드리고 불에 달궈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금질을 예를 들어서 몇 도씨 하느냐, 몇 도씨 또는 몇 시간을 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금질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다, 3시간을 했다. 이런 그룹이 3개죠. 그럴 때마다 나타난 반응 강도가 y 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그 원인이 당금질의 시간이고 결과가 합금의 강도예요. 합금의 강도는 수치형이지만 당금질은 1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3시간 했느냐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럴 때 이제 그룹이 3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3개 그룹에 대한 합금의 강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분석의 3개 그룹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반응 변수는 y입니다. y.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변수고 앞서도 얘기했던 종속 변수라고도 했어요. 회귀 분석에서. 그 다음에 반응 변수의 원인이 되는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 했죠. 또는 독립 변수라고 회귀 분석에서 했어요. 이것을 분산 분석에서는 설명 변수란 말 대신에 요인이란 말을 씁니다. 요인. 원인이 되는 요인. 팩터라고 표현해요. 팩터. 그 다음 그 요인에 방금 적용됐던 실험 조건. 당금질을 1시간 했니? 2시간 했니? 3시간 했니? 그 처리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험 단위에 적용되는 조건. 그것을 처리 또는 처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리 수준. 그래서 그 아래 예를 통해서 확실히 기억을 하죠. 반응 변수. 관심을 가지는 변수다. 그 다음에 요인은 특정한 범주. 수치형이 아니라 범주로 되어 있다. 거기 예를 보세요. 고객들을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고자 원해요. 이럴 때 우리의 관심이 되는 반응 변수는 만족도의 만족도, 평균 만족도. 그리고 원인이 되는 변수는 뭐예요? 고객에 대한 접촉 방법이에요. 고객에 대한 접촉 방법이 원인이에요. 요인. 그리고 고객을 접촉하는 방법이 전화로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 우편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처리가 3가지 처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 변수가 우리가 이렇게 그 그룹으로 돼 있는 으로 돼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 변수 요인 수준 이걸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실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도 있지만요. 설문지 같은 조사를 하는 걸 사회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통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열에서 하는 직접적 실험을 하죠. 데이터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할 때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연구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했던 대로 당금질의 정도에 따라서 합금의 강도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연구 문제를 인지했으면 반응 변수는 바로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알루미늄의 합금의 강도가 될 거고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요인은 당금질의 시간이 될 거고요. 당금질의 시간은 그 처리 또는 처리 수준은 1시간 할 것인가, 2시간 할 것인가, 3시간 할 것인가. 이게 처리 수준이에요. 3개 범주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한다. 광고의 배경이 광고의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연구 문제를 인지했으면 반응 변수는 광고에 대한 호감도고요. 그 요인이 되는 거는 뭐예요? 광고의 배경도 될 수 있고 광고에서 나오는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의 배경을 도시를 배경으로 할 거냐, 자연을 배경으로 할 거냐. 모델은 전 XS 유명 배우를 쓸 것이냐, 김 XX 유명 배우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처리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하면요. 잘 정하면 실험을 갖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디자인할 때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면 데이터도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실험을 선택해서 이제 실험을 수행하겠죠. 실험을 수행하면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실험 연구의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험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1위입니다. 1위. 확률화라고 하는 겁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확률화의 원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약을 건강한 환자한테 주고 기존에 먹던 약은 부실한 환자한테 주고서 치료 후에 새로운 약이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정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강한 환자들은 효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환자한테는 새로운 약을, 부실한 환자한테는 기존 약을 배치해서 하면 이런 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건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확률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그런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실험, 즉 얼마나 객관성을 보장해서 실험할까, 객관성을 보장해서 실험할까 이런 경우를 이제 확률화의 원리, 확률화 실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복권을 사면 1번부터 45번이 있잖아요. 당첨할 때 1번 나올 가능성도 45분의 1이고 2번 나올 가능성도 45분의 1이고 45번 나올 가능성도 4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모두 공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률하죠. 그중에 번호 6개 뽑는 거잖아요. 어느 번호가 나올지 아주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렇죠? 주사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는 것도 아주 랜덤한 거죠. 그렇죠? 확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험 단위를 배정한다든지 순서를 정하는 걸 이렇게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공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확률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실험을 하는 데서 외적으로 실험 외적으로 왜곡되는 그런 영향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확률화의 원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얻어져야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통계적인 표준화된 분석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고요. 거기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료가 3가지 있어. 닭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사료가 A, B, C가 있는데 어떤 사료를 먹이면 닭이 잘 자랄까, 잘 성장할까. 그래서 닭을 잘 성장시키는 사료를 결정하고자 원해요. 그럴 때 닭을 30마리가 있다면은 30마리 중에 여러분들 막 잘 뛰어노는 건강한 닭도 있고 좀 비실비실 좋은 그런 닭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닭한테는 사료 A를 먹이고 비실비실한 닭한테는 사료 B를 먹여서 사료 A를 먹은 게 더 잘 성장했다. 이러면은 공정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30마리의 닭에게 번호를 1번부터 30번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1번부터 30번을 붙여준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1, 2가 나오면 A를 먹이고 주사위를 던져서 3, 4가 나오면 B를 먹이고 그 다음에 5, 6이 나오면 C를 먹이라면 공정하죠. 그런 것들을 난수라고 해요. 난수. 랜덤 넘버.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확률화의 원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꼭 지켜야 되는 원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반복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때 고3 때 모의고사를 딱 한 번 보고 네 실력은 그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시험을 너무 못 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고 잘 본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모의고사를 한 10번쯤 봐서 그것의 평균적인 성적을 가지고 너의 실력 수준은 이 정도 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얻을 때 단 한 번의 데이터를 얻어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한 명이라고 해봐요.
그 학생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그게 한 명의 의견에 불과한데 수업을 들은 50명의 학생들이 그 저한테 똑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시험을 보면 성적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성적들이 다 달라요. 잘 본 학생도 있고 또 성적이 못 본 학생도 있고 뭐 보통으로 본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항상 자료라는 건. 그래서 여러 명의 자료가 있어야 그런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험,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서로 동질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섞여 있어야 이 수업을 들은 애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애들만, 아주 못하는 애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항상 그런 점수들은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반복이 없는 단 한 번의 측정은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분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n-1분의 1 편차 제곱의 합이었잖아요. n이 2 이상이 되어야 그럼 바로 자료의 변이, 분산이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반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블럭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자동차 타이어를 얘기를 들었을 때 대응표본 T검정 가리킬 때 얘기를 했어요. 금호 타이어가 있고 한국 타이어가 있어요. 어떤 타이어가 더 질긴가, 마모가 덜 되는가를 해서 그 순수한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의 차이를 보고자 원하는데 그 순수한 차이를 얻어내는데 헷갈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 걸 교락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런 거죠. 운전 습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과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막 밟고 어떤 사람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아주 그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가 쫙 밀면서 타이어가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운전 습관에 의해서 두 타이어의 순수한 마모된 차이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요. 자동차 한 대를 두고요. 거기에 대각선으로 두 개는 한국 타이어, 두 개는 금호 타이어 이렇게 바퀴를 얻으면 한 자동차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밟은 건 다 많이 달았을 거고요. 곱게 운전한 차는 다 더 적게 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쌍으로 얻게 되면 그 쌍내 차이가 있나 없나를 통해서 순수한 마모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자동차 한 대 두 가지를 다 심었죠. 그런 걸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그런 걸 통해서 실험의 정밀도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은 같은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서 보온 시간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보온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있어요. 밥솥 3개 있어요. 3명의 평가 요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가 요원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평가 요원은 평가를 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입시 면접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면접에서 동일한 전형 유형은 동일한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지 동일한 전형 유형을 여러 사람이 따로 평가를 하면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 방에 들어가 면접한 학생들이 대부분 붙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공정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가자를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은 1시간짜리는 을병 갑은 평가를 안 했잖아요. 2시간짜리는 갑이니까 병이 평가를 못 했다니까요. 3시간짜리는 갑병이라서 을이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치가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땐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3시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밥을 다 먹어보게 하고 을도 다 먹어보게 하고 1시간, 2시간 병도 다 먹어보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박하게 하면 박하게 한 대로 후하게 하면 후하게 한 대로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의 보온 시간에 따른 밥의 맛의 정도가 다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밥의 맛과 평가하는 사람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밥이면 다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까다롭게 밥맛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다 골고루 먹여봐야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에 우리가 순수한 보온 효과를 보는데 방해를 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평가 요원들을 블록으로 해야 순수한 보온 효과에 따른 맛의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갑한테 뭐 몇 시간짜리를 밥을 먼저 먹이는 것도 랜덤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블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화 꼭 지켜야 돼요. 반복화, 블록화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지켜서 실험을 해야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 검정은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산 분석은 두 개 그룹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론 분류라는 건 이론은 원인이 되는 변수, 요인이 하나인 경우예요. 요인이 되는 게 몇 개인 것?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론, 요인이 되는 거 하나에 대한 분산 분석이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 서울, 부산,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 있죠.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 평균,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 평균, 대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만족도 평균,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룹이 몇 개 그룹? 3개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분산 분석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서울과 부산은 차이가 있니 없니? 부산과 대구는 차이가 있니 없니? 서울과 대구는 차이가 있니 없니? 이렇게 T테스트를 3번 하는 거죠. 두 그룹에 대한 비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페어와이즈 T테스트 3번 해서 규모가설이 서울 지역의 평균과 부산 지역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같다. 유의수준 5%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의 만족도 평균과 현 정부에 대한 대구 지역의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엔드예요. 부산 지역의 만족도 평균과 대구 지역의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성립이 되면 그러면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아래 보면 유의수준이라는 게 있죠. 유의수준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각역 안에 들어가면 기무가설을 기각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경계가 유의수준 5%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무가설이 참일 때 H0가 true일 때 H0를 accept, 채택할 확률은 유의수준이 0.05다르면 0.95가 되는 거죠. 1 빼기.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앞서한 전체 가설은 뮤1 이꼬르 뮤2도 채택하고 그리고 뮤1 이꼬르 뮤3도 채택하고 그리고 뮤2 이꼬르 뮤3도 채택하고 그러니까 0.95 곱하기 0.95 곱하기 0.95를 하면 채택할 전체 가설에 대해서 채택해서 그 세 개 지역에 대한 그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채택할 확률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의 수준은 1 빼기 0.5의 3승이니까 0.14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가설은 0.05라는 유의 수준인데 그 세 개를 모두 채택하지 않는 유의 확률은 0.143, 즉 5%가 아니라 14.3%라고 하는 유의 수준이 확 늘어나서 H0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룹수가 이렇게 3개 이상일 때 T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전체 유의 수준이 커져서 별로 좋지가 않다. 개별 오류율은 0.0으로 지켜져 있지만 전체 오류율이 커진다. 즉 올바른 결론일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개별적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확률이 작지만 로또를 산 전체 중 누군가 당첨될 확률은 되게 높죠. 그래서 매주 4명, 5명, 6명씩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 있을 때 T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10개의 평균이 다 같아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서 T테스트 여러 번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기무가설을 첫 번째 서울 지역의 현 정권에 대한 만족도 평균 뮤1 이꼬로 부산 지역의 만족도 평균 뮤2 이꼬로 대구 지역의 만족도 평균 뮤3는 한꺼번에 원샷으로 이렇게 기무가설을 세워서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그 평균치 차이를 비교하는 분산 분석을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확률화의 원리에 의해서 디자인된 거. 그래서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CRD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한번 데이터 예를 보세요. 이론 배치, 실험 배에서 자 학습 방법이라는 게 요인 하나입니다. 학습 방법이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얻은 성적들, 점수가 반응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 반응값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방법 1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가 64점, 72점, 68점, 77점, 56점, 95점 이런 거예요.
6명이 있죠. 6명. 6명이 반복해서 자료가 얻어졌어요. 학습 방법 2는 78점, 91점에서 또 6명이 얻어졌고요. 3, 4 역시 비슷하게 얻어졌습니다. 그 64부터 70, 학습 방법 1에 의해서 얻은 점수, 학생들의 평균을 냈더니 72.0이고요. 두 번째 학습 방법 6명을 점수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85.0이 되고요. 세 번째 학습 방법 75, 93, 78, 71, 63, 70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76.0이고요. 네 번째 55점, 66점, 49, 64, 70, 68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62.0이에요. 그 24명의 자를 깡그리 다 더해서 24로 나누면 전체 평균 73.75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같이 모형을 세워보면 이런 거예요. YIJ는 이렇게 첨자 I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학습 방법 I가 1방법을 했느냐, 2방법을 했느냐, 3방법을 했느냐, 4방법을 했느냐. J는 1방법에 6명의 반복수가 있죠. 바로 반복수 번호예요. J는 1부터 어디까지 가요? 학습방률에 6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μi 플러스 5차 ij라는 건 μi라는 건 μ1은 학습방법 1의 평균이고요. μ2는 학습방법 2의 평균이고요. μ3은 학습방법 3고 μ4는 학습방법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는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배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방법에 여러분들의 효과, 점수가 있고 저한테 배웠지만 성적이 다 다르죠. 점수가 다 달라요. 그것은 다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오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이 수업에 대해서 노력한 차이 이런 것들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오차항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μi를 또 μ 플러스 알파i로 바꿔놓기도 해요. 뭐냐 μ는 학습을 받았으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점수가 돼. 73.75 그런데 학습 방법 1의 평균은 72.0이니까 학습 방법 2를 받은 애들은 평균 전체 평균보다 1.75가 떨어지네. 학습 방법 2는 평균이 85니까 전체 평균 73.75에 비해서 11.25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당 학습 방법을 얻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첨자 i 꼴 1에서 A는 학습 방법 4까지 갔죠. J는 1부터 N인데 N이 6까지 간 거예요. μ는 학습을 받으면 생기는 기본적인 평균. 알파 i는 i번째 처리 효과라는 건 i가 1이면 첫 번째 학습 방법 효과, 두 번째 학습 방법 효과, 3은 세 번째, 4는 네 번째고 5차항은 학습 방법과 무관한 개인의 노력 차 이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배워야 성적, 반응값이 우수한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YIJ는 μi 플러스 5차IJ에서 μ 플러스 μi에서 μ를 뺀 게 해당 학습 방법의 효과죠. 그거를 알파 i라고 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 데이터 하나를 보세요. Y11 그러면 Y11의 먼저 앞에 1은 학습 방법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1은 반응값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복. 그래서 64저거 빨간 거로 표시해 놓은 것. 그거 64는 그 옆에 보면 μi 플러스 5차 ij니까 μ1. i가 1이고 j가 1이에요. μ1 플러스 5차 1이니까 μ1은 얼마? 평균 72.0이고요. 그러니까 5차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 64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걸 μ 플러스 μi 마이너스 μ 플러스 5차 ij는 i가 1, j가 1일 때예요. μ는 전체 평균 73.75 플러스 μ1은 72 빼기 전체 평균 73.75 플러스 5차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73.75 플러스 마이너스 1.75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75가 첫 번째 학습 방법의 효과다 이거죠. 네 가지 학습 방법의 효과가 다 차이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알파 1 이꼬르 알파 2 이꼬르 알파 3 이꼬르 알파 4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습 방법을 선택해더라도 전체 평균 μ와 동일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완전 확률화 설계에 대해서는 먼저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값의 움직임, y의 움직임을 전체 y의 움직임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바로 이렇게 처리,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전체를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SSR과 오차에 의한 부분 SSE로 나누듯이 분산 분석도 전체 TSS 움직임을 이런 처리, 어떤 처리를 했나 학습 방법에 의한 부분 SS 처리 T 플러스 오차 SSS2로 나눠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요인에 대한 것 그래서 원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학생이 어떤 학습 방법에 몇 번째를 받을 건가 전부 랜덤하게 결정돼요. 확률화의 원리에서. 그래서 귀무가설은 첫 번째 학습 방법의 평균 뮤1 이꼬르 두 번째 학습 방법의 평균 뮤2 이꼬르 세 번째 학습 방법의 평균 뮤3 이꼬르 네 번째 학습 방법의 평균 뮤4는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또는 모든 처리 효과가 0이다. 특별한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알파1 이꼬르 알파2 이꼬르 알파3 이꼬르 알파4는 0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어나가겠죠. 분산 분석표라는 걸 이제 회귀 분석과 같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회귀 모형에서 유의하다라는 건 이제 F 검정을 수행했듯이 바로 이렇게 요인에 의한 효과가 유의한가 아닌가 F 검정을 하고요. 그 유의수 정해진 유의수보다 P 값이 작으면 유의하다고 해서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네 가지 학습 방법에 의해서 만족도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기각이 됐으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학습 방법과 어떤 학습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후에 사후 분석을 여러분들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다.